자, 다시 제대로. 자, 다시 두 번째가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의 이제 실근의 위치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근이 뭐 누구보다 크니 작니 1보다 크니 작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은 앞으로도 이름을 근의 분리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의 분리. 근을 둘 다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찾고, 아니면은 두 근이 뭐 1보다 큰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아니면은 하나는 1보다 큰데 하나는 1보다 작은 경우, 아니면 좀 더 어렵게 나가면은 뭐 하나는 2보다 큰데 하나는 3보다 작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의 분리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지금 보면 딱 두 개 있죠. 두 개 있죠. 첫 번째 말했던 아까 양수와 음수로 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몇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잖아. 자, 이 둘 중에서 하나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게 225페이지에 있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사실 224페이지에 있는 거는 딱히 모른다고 해서 지장이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2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22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돼. 무슨 말인지 얘가? 자, 한번 왜 그런지 직접 봐야 알겠죠? 직접 봐야. 자, 첫 번째 뭐 두근이 양수이다, 두근이 음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준다 그랬잖아. 우리는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세 개. 자, 실근의 부호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두근의 합을 봅니다. 첫 번째는 두근의 합을 봅니다. 자, 두근의 합 둘 다 양수야. 두근의 합 부호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양수끼리 더하면 0보다 큰 거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여야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두근의 합의 부호를 봅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근의 곱을 봅니다. 곱. 두근의 곱. 됐어요? 그리고 제일 순서를 잘못 말한 게,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게 뭐냐? 판별식을 본다. 판별식. 순서를 잘못 말했어요. 판별식부터야. 제일 먼저 판별식을 보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과 곱의 부호를 봅니다. 됐어요? 요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그 225페이지 실근의 위치에서는 딱 얘도 세 가지를 볼 거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판별식 그대로입니다. 판별식은 똑같아요. 판별식을 보는 건 똑같습니다. 판별식을 보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경계에서의 부호. 그러니까 경계에서 함수값의 부호를 보라는 거야. 이따가 한번 어떻게 보는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축의 위치입니다. 축의 위치. 이 세 개를 딱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얘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두근의 곱은 얘랑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판별식은 똑같이 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몰라도 얘를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 실근의 위치라는 거는 뭐 두 근과 P 두 경계라는 P라는 조건을 하나 줄 거야. 뭐 1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뭐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P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 경계를 주는 P. 그쵸? 근데 실근의 부호는 두 근이 0보다 크다, 아니, 양수다, 음수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맞지? 근데 결국은 얘도 P가 뭐일 때야? 0일 때야. 맞아요? P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양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치? 두근이 음수다라는 거는 0보다 작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풀 때도 요걸 이용해서 풀어도 똑같이 풀린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근데 얘는 P보다 크다라는 건 양수 음수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요걸로는 풀지 못해요. 요걸로는 풀지 못해요. 물론 억지로 풀려면 풀 수는 있어. 억지로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그러면 식이 더 복잡해지고 그걸 푸는 방식이 뭐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푸는 거긴 한데 그렇게까지 풀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얘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요 세 가지 보는 것만 딱 기억해놓고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226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자, 일단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1 x k 플러스 4. 자, 이거의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실수인 k 값을 그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양수. 첫 번째 뭐 보라고? 한 배씩 보라고요. 맞죠? 한 배씩 d는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d로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미안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자,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한 발씩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자, 두 실근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서 잘 봐. 크다면은 0보다 두 실근이라고 했으면 0보다 커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은 크거나 반대로 말했네. 미안. 자, 서로 다른 너네가 대답을 야이씨.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그냥 두 실근이면 크거나 같다. 됐죠? 그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이거 가끔 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이란 말 넣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읽으셔야 돼요. 알았지? 그럼 정리해볼까? k제곱 2k에 마이너스 k니까 플러스 k 1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그거 나왔다. 그러면 요거 벌어지는 거죠. 이거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요거 하나 찾아놨어요. 첫 번째. 그쵸? 자, 두 번째. 두근의 합을 찾으라 그랬어요. 두근의 합. 둘 다 양수라며. 그럼 두근의 합. 이거 근각 계수한 게 이거분에 이거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쵸? 2배의 k 플러스 1. 둘 다 양수야.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겠죠? 됐어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번째 거 나왔죠? 그쵸? 자, 세 번째 것도 두근의 곱 1분의 k 플러스 3. k 플러스 3이니까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같은 두근을 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커야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 세 개를 찾았어. 그럼 뭐 하면 되냐?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셋 다. 그쵸? 그래서 세 개의 공통범위를 수직선에 그려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면 요 세 개가 공통으로 가는 범위가 어디야? 여기죠. 그쵸?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2번 두근이 모두 음수야. 두근이 모두 음수면 여기서 바로 봐도 돼요. 두근이 모두 음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또 똑같죠? 그럼 얘는 똑같아요. 그럼 두근의 곱도 양수인 건 똑같죠? 맞죠? 근데 두근의 합은 음수죠? 얘만 요렇게 바뀝니다. 얘만 요렇게 바뀌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그려보시면 요렇게 그려지니까 세 개가 공통으로 지나가는 데는 여기겠네요.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이제 3번이 중요한데, 야, 1, 2번은 사실 같은 문제니까 문제가 이렇게, 너희가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아.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이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게끔 나오진 않아.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 중에 하나가. 자, 이제 3번이 중요한데, 3번 잘 봐. 아이고, 지우면 안 되지. 3번을 볼게요. 자, 3번에 보면은 두근의 부호가 다르대. 맞죠? 그러면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 크거나 같을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냥 커야 됩니다. 선생님 얘는 서로 다르라는 말 없잖아요. 없어도 되죠? 왜? 이미 부호가 다른 순간 둘은 같을 수 있어요? 없죠? 애초에 서로 같은 중근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고 그냥 두실근이라고 했어도 우리가 중복된 근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근은 하나지만 실제로 중복됐기 때문에 하나만 쓰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두실근을 갖는 거잖아. 근데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면 애초에 부호가 다른 두 개가 중복될 수가 있어? 없죠? 중복될 수가 없어요. 이해됐지?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판별식을 썼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도 애초에 부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값은 중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같다라는 표현이 안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되죠. 됐죠? 자, 그러면
또 정리해보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몇이냐? 2. 아까를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맞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맞지? 틀린 거 아니었지 아까? 뭐 방금 뭔 생각을 했는지 뭔가 아까랑 다른 느낌인데?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K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나오죠? 맞죠? 자, 이제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두근의 곱부터. 두근의 곱. K 플러스 3입니다. 맞죠? 둘이 부호가 달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음수돼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야.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두근의 합.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 부호가 달라. 둘이 더하래. 두근의 합 어떻게 돼야지? 이제 머리가 막 굴러가지 이제.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몰라요. 부호가 다른 걸 더한다고 양수야 음수야 모르잖아요. 알아? 몰라요. 맞지? 나도 몰라요. 말 그대로 진짜 모릅니다. 왜? 부호가 다르다고만 했지 부호에 그래서 뭐 어떤 건데? 그래서 더하면은 양수인데 음수인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근의 곱을 보지 않습니다. 합을 보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야.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되는 거야. 심지어 0이어도 돼요. 맞지? 부호만 다르면 되잖아. 3이랑 마이너스 3은 부호 다르잖아. 됐잖아. 그럼 0이어도 돼. 0도 되고 양수도 되고 음수도 돼요. 다 봐도 돼. 그래서 따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다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 둘만 가지고 공통범위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차이점. 그러니까 세 번째 거를 항상 말할 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여기서 또 문제에서 꼬아서 어떻게 내냐면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대. 부호가 다르대. 근데 두근의 합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두근의 합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마 밑에 있을 건데 그 밑에 보면 490번 한번 봐. 490번에 뭐라고 돼 있어? 그쵸? 절대값이 같대요. 그러면 두근의 합이 뭔지 알아 몰라? 알죠? 두근의 합 뭐야? 0이잖아. 맞아요? 이때는 합 봐야죠. 알잖아. 그치? 이때는 두근의 합을 봐줘야 합니다. 무슨 차이점이 알겠어? 그러면 0인 것만 보나요? 아니야. 그것도 봐요. 가끔은 그렇게도 나와요.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양수인근과 음수인근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더 클 때 또는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더 클 때 그러면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는 양수인 값에서 음수를 뺐을 때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럴 때는 또 두근의 합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경우도 봐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두근의 합을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너네가 두근의 합을 보게끔 조건을 주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번에 실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 잘 봐. 잘 봐. 내가 요거를 가지고 실근의 위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이제. 문제를 두근의 합곱 이게 아니라 실근의 위치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요 세 개를 보는 거였잖아 우리가. 그쵸? 자, 첫 번째. 두 실근이 0보다 크다잖아요. 맞죠? 자, 그럼 나는 요거를 얘를 fx라고 생각하는 거야. 함수 fx. 함수 fx라고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로. 됐어요? 그러면은 두 근이 양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고 두 근이 양수라 그러면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근과 같은 게 x절편이죠? x절편이 둘 다 0보다 큰데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도 똑같이 세 개로 보는 거야. 첫 번째 판별식을 본다고 했어. 판별식 D는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아? 왜냐면 요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것도 결국 서로 다른 두 근이잖아요. 아니 그냥 두 근이잖아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두 근이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얘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랑 똑같이 나오겠죠? 맞지? 자, 두 근이 양수일 때 축의 위치를 두 번째 축의 위치를 봐야 된대서 축의 위치. 축의 위치. 축의 위치를 보는 게 여기 축이잖아요. 맞지? 얘를 조금 더 너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축의 위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축과 경계의 크기 비교야. 됐어요? 자, 경계가 누구냐면은 두 근이 0보다 크다 그랬잖아. 맞지? 이 0이라는 데가 경계야. 이 0이 경계야. 얘가 경계야. 이해됐어요? 자, 축이 뭐야? 이거 축 찾아야 되죠? 자, 너네 축 정도는 외워두세요. 2차 함수에서 축 정도는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은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는 마이너스 2분의 2k 플러스 1 이거죠? 축이 맞아요? 축과 경계 0이죠. 경계 0 맞아요? 축과 경계의 크기 비교 누가 더 오른쪽이야? 축이 더 오른쪽이죠? 그럼 축이 큽니다. 근데 우리 아까 두 근이 양수일 때 이거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같은 거 나오죠?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이 함수를 그렸을 때 경계에서 0을 대입한 함수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래프가 양수에서만 만나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F의 0의 함수값의 부호는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맞아요? 그럼 F0 찾아볼까? 0 대입하면은 없어지고 요것만 남네. K 플러스 3만 남네. 맞아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같은 거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게 나와요. 계속 같은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둘 중에서 하나를 만약에 내가 까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첫 번째 걸 까먹어야 합니다. 얘를 까먹고 얘는 까먹으면 안 돼. 진짜로. 얘는 알았지? 얘는 안 된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가서도 계속 써먹습니다. 너네 미분할 때 진짜 많이 써먹어요. 이거 진짜 제발 부탁할게. 라고는 하지만 결국 2학년 가면 까먹는 애들이 생기더라고.
자, 다음 한번 그럼 25번 이게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래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래. 그럼 이걸 내가 fx라고 할게요. fx 함수 fx라고 하면 fx의 그림을 우리가 1보다 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1이 여기고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1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쵸? 그쵸? 그러면 경계가 누구야? 경계가 1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맞죠? 경계가 1이 되는 거야. 제가 그럼 세 가지 본다 그랬어. 첫 번째 한 별씩 d는 짝수공식 쓰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 그러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네요. 맞죠? 맞죠? 자, 두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누구? 1을 대입했어. 함수값이 F1이죠? F1이 양수야, 음수야? X축 위에니까 양수겠죠? 그쵸? 양수입니다. 그러면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는 1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그쵸? 자, 세 번째. 축과 경계 크기 비교하라고 했어요. 축이 여기잖아요. 맞지? 축이 뭐야? 1분의 마이너스 2a 부호 바꾸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2a 부호 바꾸는 거니까 축이 a입니다. a 됐죠? 축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진짜 2차식의 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랑 1이랑 비교하면 누가 커? a보다 1이 더 크죠? 맞아? 그래서 요 세 개를 공통범위를 찾아라. 공통범위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1보다 크고 그 다음 얘도 1보다 크고 그럼 세 개가 공통으로 가는 데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 그쵸? 그래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 첫 번째 1번 두 근 사이에 2가 있대.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마찬가지야. 얘도 fx를 똑같이 둬. fx를 똑같이 두고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랬으니까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2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두 근 알파랑 베타니까 이 알파 베타 사이에 2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치?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또 한 별씩 봐요. 한 별씩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애초에 하나가 2보다 작고 하나가 2보다 크면은 둘이 같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알파와 베타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맞죠? 그래서 한 배씩은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m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없어지네요. 그래서 m 플러스 8 묶어주고, 그럼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고 m은 0보다는 크다. 이게 첫 번째. 됐죠? 자, 두 번째. 함수값의 부호. 그러니까 f2를 말하는 거야. f2 맞죠? 경계에서의 함수값. f2의 부호는 그림에서 f2 양수야 음수야? x축 아래니까 음수죠? 그쵸? 네, 음수입니다. 그래서 f2 구하면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플러스 1. 그러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그쵸? 그쵸? 자, 세 번째. 세 번째 축의 위치인데 축이 여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이 여기 있어도 상관없죠. 맞죠? 그러면은 축이 2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이어야 돼? 알아 몰라? 다 되죠? 다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세 번째 거 축의 위치를 안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개만 가지고 찾는 겁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0 그리고 3분의 1.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어디야? 여기죠? 그래서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근데 2번을 보시면 이제 2번도 좀 특이한데 두 근이 어디 사이에 있대? 0과 2 사이에 있대. 자, 또 그려야 돼, 그래프. 0하고 2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가 있대요. 자, 이번에는 경계가 몇 개가 주어졌어? 두 개죠? 맞아요? 경계가 0하고 2가 두 개가 됐잖아. 그러면 그냥 하는 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세 개를 보는 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다만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는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첫 번째 판별식부터 봐요. 판별식 D는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m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얘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왜냐면 얘네들이 만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요 안에서 만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m제곱 플러스 8m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 플러스 8. 그래서 m은 0보다 작거나 같고 m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보는 거야? 축의 위치니까 축이 현재 여기에 있어요. 여기 0하고 2 사이에 있죠. 맞죠? 축을 찾으면 2분의 이거에다가 2분의 m 플러스 2 앞에 마이너스 부호 바꾸는 거니까 얘가 축이야. 맞죠? 축이 어디 사이에 있다? 0과 2 사이에 있다. 됐어요? 그래서 양변에 2 곱하고 2를 빼면 m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렇게 되겠네.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축의 위치. 아까 아니지, 미안. 축의 위치. 축이 내가 순서를 잘못 봤네. 미안. 얘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미안. 보는 순서는 사실 상관없긴 한데 너희가 문제 풀 때는 상관없어요. 제 색깔을 잘못 썼네요. 자, 그다음 봐야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죠. 그치? 자, 함수값 부호 0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함수값의 부호 두 개 보는 거야. F0부터 보는 거야. 됐어? 그리고 하나를 더 보는데 얘도 따로 보는 거야. 2를 넣었을 때 F2도 함수값을 따로 보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이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4개. 그래서 4개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도 양수여야 하고 얘도 양수여야 하죠? 맞아? 그럼 0 대입하면 마이너스 n-1이니까 0보다 커야 마이너스 곱하고 1 이항하면 m은 1보다 작다. 요게 나오고요. 얘는 2 넣으면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 0보다 크다. 그러면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수직선 그려서 돌리면 일어서 첫 번째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m은 마이너스 2부터 2 마이너스 2부터 2 그 다음 하나가 3분의 1보다 작다. 그리고 또 하나가 1보다 작다.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공통으로 가는 데가 어디야? 여기 분홍색과 보라색과 초록색과 노란색이 공통으로 있는데 여기죠?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m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요 세 개를 본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요 세 개를 비교한다. 됐죠? 됐죠? 경계가 2개면 2개 다 보시면 돼요. 한 개면 보면 되는 거고. 이게 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